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의 서재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의 유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 파트인데요.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맨델의 유전 법칙을 자세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교과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맨델의 유전 법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맨델의 유전 법칙은 교과서에 안 나온다고 해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새롭게 교과서에 등장하진 않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므로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라는 전제 하에 한번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에서는 먼저 사람의 유전 연구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오는데, 이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 한 세대가 길다. 30년. 사람은 한 세대 지나가는데 30년이 걸리고요. 자선수가 적다. 많아야 10명. 곤충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몇 천씩 낳죠. 그 다음에 인위적인 교배 실험이 안 된다. 안 되겠지. 사람 사이에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실험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냐? 첫 번째, 가계도를 활용합니다. 가계도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대립형질의 우열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유전 원리 확인,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알아내거나,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자손에게서 특정한 형질이 나타날 확률 등, 자, 이런 것들이 아마 시험 문제 주제가 되긴 할 텐데, 뒤에 자세히 가계도 분석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연구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집단 유전학, 쌍둥이 연구, 세포 및 분자 생물학 연구,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긴 한데, 요 정도로만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고, 요 밑에 가계도 기호하고 예시죠. 기호하고 예시는 특별히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여기 중요한 파트, 중요한 부분. 자, 사람의 유전에서 기본 개념은 좀 잡고 가자.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 유전은 크게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뉩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쌍꺼풀, 외꺼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눈꺼풀이죠. 눈꺼풀 유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해요. 한 쌍이라는 건 두 개를 의미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의 위치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란 말이야. 한 쌍의 유전자야. 두 개의 유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유전자가 만약에 라지 D다, 라지 D 스몰 D다, 또는 스몰 D 스몰 D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 이렇게 되면 한 쌍 두 개, 한 쌍 두 개, 한 쌍 두 개입니다. 그렇죠? 얘가 형질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유전자 두 개죠. 이 유전자 두 개를 기호로 나타내는 거 우리가 유전자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쌍꺼풀, 이 경우에는 외꺼풀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현형이라고 불렀지. 이런 식으로 유전자 두 개의 활동 결과 하나의 형질이 결정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단일 인자 유전, 이렇게 부릅니다. 다인자 유전은 뭐냐면 한 쌍이 아니고 여러 쌍이에요.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키나 피부색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쌍이니까
최소 2쌍 이상이겠지. 그럼 4개 이상일 거 아니에요. 4개 이상의 대림 유전자가 형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훨씬 복잡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피부색 있잖아요. 이 피부색은 100개 이상의 유전자가 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인자 유전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매우 복잡합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 다인자 유전은 뒤에 가서 다시 다룰 거니까 요 정도로만 우리가 개념을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단일 인자 유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유전자의 종류 한번 볼게요. 여기 대립 유전자의 종류요. 종류 딱 2종류야. 라지 D와 스몰 D 이렇게 되겠지. 대립 유전자가 종류가 딱 라지 D, 스몰 D 2가지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뭐라 하면 단일 대립 유전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여기 단일 인자 유전 있잖아요. 요걸 다시 한번 끌고 와서 단일 인자 유전을 다시 2개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면, 하나는 뭐가 되냐면 단일 대립 유전이 됩니다. 대립 유전자가 2종류. 유전자형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요거 3가지. 이렇게 동형 2가지, 그 다음에 이형 1가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표현형은 여기 보면 쌍꺼풀 아니면 외꺼풀이죠. 이 경우는 쌍꺼풀 유전자가 외꺼풀 유전자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열관계가 분명하면 표현형은 쌍꺼풀 아니면 외꺼풀이니까 2가지. 그치? 근데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면 라지 D하고 라지 D 스몰 D가 다른 표현형을 갖겠죠. 그렇지? 이때는 3가지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해? 단일 대립 유전 이렇게 부릅니다. 단일 대립 유전. 그리고 복대립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복대립 유전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종류 이상인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3종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대표적인 예가 혈액형. 혈액형은 유전자가 3종류가 있어요. 3종류 뭐 있냐면 IA하고 IB하고 스몰 I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될까요? 3종류가 2개씩 짝짓는 거지. 왜 단일 유전이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잖아. 그러니까 3종류 중에서 2개를 골라서 한 쌍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IA, IP, IA, 스몰 a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IP, 스몰 i, 그 다음에 스몰 i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총 6가지가 나오게 되죠.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종류니까 유전자형은 6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표현형은 어떻게 될까요? 표현형은 우열이 분명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전류가 3종류니까 3종류 중에서 IA, IB, 스몰 i 이렇게 되면 IA가 표현되든지 IB가 표현되든지 스몰 i가 표현되든지, 그러니까 몇 가지? 3가지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열이 불분명한 경우 이때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혈액형이라고 본다 치면, 혈액형에서는 요 경우에는 혈액형 A형이 됩니다. 요 경우에는 B형이 되고요. 요 경우에는 O형이 되고, 요 경우에는 뭐가 돼? AB형이 되죠. 그렇지. 우열 불분명일 경우에, 이때의 우열 관계를 따져보자면 IA는 또 IB는 스몰 i에 대해서 우성인데, 이 IA하고 IB가 만났을 때는 둘 다 표현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우열이 불분명. 이렇게 되면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오는데, 그렇지. 이제 4가지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IA하고 IB는 스몰 i에 대해서
공동성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거지. 일단은 헷갈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했어요. 알겠지? 다시 한번 볼게. 사람의 유전 현상은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눈다. 그렇지? 단일 인자 유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해.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해. 그렇지? 그런데 단일 인자 유전은 다시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인 단일 대립 유전과 대립 유전자가 세 종류 이상인 복대립 유전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단일 대립 유전의 경우 유전자형은 세 가지. 그렇죠? 그다음에 표현형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고, 복대립 유전의 경우는 대립 유전자가 세 종류 이상이니까 세 종류일 때는 유전자형이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다음에 표현형은 세 종류일 때 우열 분명하면 3가지, 불분명하면 4가지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4종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가 A, B, C, D 이렇게 되면 3종류일 때 6가지죠. 그렇지. 그럼 4종류일 때 어떻게 될까? 해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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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C, A, D. 그렇지? 그 다음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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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D. 그 다음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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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 다음에 D, D. 이렇게 되겠네요. 10가지가 되는군요. 그러면 유전자형이 10가지. 표현형은 우열관계가 분명하면 A가 표현되던 B가 표현되던 C가 표현되던 D가 표현되던 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걸 좀 잘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일단 요 전체 개념만 좀 머리에 넣고 그 다음에 뒤에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서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또 나누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 이렇게 나누죠. 일단 상염색체 유전은 요거 남녀 차가 없지. 성염색체는 남녀에 따라서 발현 빈도 네,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알아두고 뒤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 그림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